아빠, 저 수석 합격했어요. 정말 잘했어. 내 아들 장하다. 배운 것 없는 놈들은 이래서 안 돼. 배운 것 없는 놈들은 이래서 안 돼.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가을밤, 청담동 명품 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칠수는 떨리는 손으로 빗물에 젖어가는 종이 한 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하늘이의 한국대학교 수석 합격 통지서였어요. 이거 보이시지에? 우리 아들이 딱 한 번만 도와주이소. 칠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앞에 번쩍이는 붉은색 하이힐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고급 향수 냄새가 났어요. 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을 비껴간 우아한 얼굴의 여자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2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 서윤이었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칠수의 가슴 팍 젖어가는 합격 통지서에 닿았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구둣발로 칠수의 손등과 합격증을 지시겨 밟았습니다. 우직근 손가락 관절이 비틀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칠수의 귓가에 끔찍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들을 위한 종이가 아들의 엄마였던 여자의 구두 밑창에서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겨울 어느 이른 아침 서울역 지하보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통로를 휘몰아치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어요. 박스와 낡은 이불로 만든 보금자리에서 칠수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웅크리고 자던 아들 하늘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어요. 하늘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칠수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만큼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눈을 뜨며 몸을 일으켰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노숙자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몸을 비틀며 통증을 호소했고 누군가는 담요를 접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칠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어요. 오늘도 고생했구나, 이 돈이. 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지하보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샀어요. 따뜻한 것으로 골라 품에 안고 다시 지하보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먹어라.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지. 칠수는 하나를 아들에게 건네고 자신도 하나를 뜯었어요. 하늘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칠수의 다리에는 며칠 전 다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아버지, 손 괜찮으세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칠수는 손을 주머니에 숨기며 웃었습니다. 하늘은 낡은 가방에서 두꺼운 참고서를 꺼냈어요. 헌책방 폐지 더미에서 주워온 책이었지만 하늘에게는 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아들의 모습을 칠수는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시간이 흘러 오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가방을 메며 일어섰어요. 아버지, 저 오늘 합격자 발표 보러 갑니다. 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었어요. 낡고 더러웠지만 칠수가 가진 유일한 겨울옷이었습니다. 이거 입고 가거라. 밖에 춥다. 아버지는요?
나는 괜찮다. 어서 가봐라. 칠수는 패딩을 아들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칠수는 등을 토닥이며 밀어냈어요. 꼭 붙을 거다. 우리 하늘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늘이 지하보도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칠수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얼마 후 동료 노숙자 박 씨가 다가왔어요. 칠수 씨, 오늘도 폐지 주우러 갑시다. 예, 가야제. 돈 벌어야 되니께. 두 사람은 함께 지하보도를 나섰습니다. 칠수는 얇은 작업복만 입고 있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명동과 남대문 일대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수레에 박스를 가득 싣고 고물상에 팔아 3만 원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오늘은 잘했다. 오후 늦은 시간 칠수는 지하보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칠수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 갔을꼬? 혹시 무슨 일 난 거 아닌가? 시간이 흐를수록 칠수의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지하보도 입구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달려온 하늘이 칠수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붙었어요. 제가 붙었어요. 칠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진짜 붙었어? 하늘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칠수에게 내밀었어요. 칠수는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한글을 모르는 그에게는 그저 검은 글씨들만 보였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박 씨, 이거 좀 읽어주이소. 박 씨가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합격자 강하늘. 지하보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이구, 칠수 씨 축하합니다. 수석이라잖아. 수석? 칠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잘했다. 우리 하늘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칠수는 근처 슈퍼마켓으로 달려갔습니다. 낮에 번 3만 원 중 5천 원을 꺼내 컵라면 2개와 계란 4개를 샀어요. 지하보도로 돌아와 물을 끓이고 라면에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2그릇이 완성됐어요. 자,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께 실컷 먹어라. 하늘은 라면을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꼭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아버지 고생 안 시키고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게 해드릴게요. 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넌 잘할 거다. 하지만 칠수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될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내일 복지관에 가봐야겠다. 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오후 칠수와 하늘은 근처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 김 선생이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는 대학에서 보낸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칠수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도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480만 원입니다. 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48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480만 원, 480만 원. 하늘이 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 선생은 서류를 더 살펴보며 말을 이었어요. 다행히 장학금 신청 제도가 있어요. 성적 장학금이나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절반 정도는 지원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김 선생이 서류 목록을 적어 건넸어요. 칠수는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거기 적힌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 손에서 종이를 받아 살펴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학교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하늘 씨처럼 우수한 학생이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칠수와 하늘은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매섭게 때렸어요. 아버지, 저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닐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다. 넌 공부나 해라. 내가 돈 마련할 테니께. 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늘을 지하보도로 돌려보낸 칠수는 혼자 용산구 일대로 향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 저녁 무렵 칠수는 한 건설 현장 앞에 섰습니다. 철문 옆에는 인부 모집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칠수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장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뭔 일이신교? 일 좀 시켜주이소. 힘쓰는 일이면 뭐든 하겠습니다. 감독이 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칠수의 절룩거리는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것 같은데 여긴 힘든 일이라 안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힘 좀 들어도 괜찮으니께 써주이소. 아니,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미안합니다. 감독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칠수는 현장을 나와 또 다른 건설 현장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현장에서도 거절당했어요. 주변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칠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다리 봤어? 저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노숙자 같은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칠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밤이 깊어지고 칠수는 텅 빈 손으로 지하보도로 돌아왔습니다. 박스집 앞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어요. 내일은 꼭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다음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칠수는 잠을 설치다 몸을 일으켰어요. 아직 자고 있는 하늘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지하보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청파동 노가다 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인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거리를 나눠주는 중년 남자가 칠수를 보더니 물었어요. 청소 일할 사람? 예, 하겠습니다. 칠수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8시까지 강남역 오피스텔 청소하면 5만 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칠수는 그날 오전 내내 오피스텔 계단과 복도를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유리창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불편한 다리에 통증이 왔지만 칠수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오전 8시 일을 마친 칠수는 5만 원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49,550만 원 남았다. 오후가 되자 칠수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신당동의 한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접시를 닦고 바닥을 쓸며 4시간을 일하고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2시간 동안 500장의 전단지를 나눠주고 2만 원을 받았습니다. 밤 10시 마지막으로 종로구청 앞 쓰레기 수거 일을 했어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트럭에 싣는 일이었습니다. 1시간을 일하고 2만 원을 더 받았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칠수는 지하보도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주머니 속 돈을 만지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늘이 박스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하늘이 달려와 칠수를 부축했어요. 그때 하늘의 눈에 칠수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손등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손이 왜 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일하다 좀 다쳤어. 하늘은 급히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밴드와 소독약을 사왔습니다. 칠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줬어요.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다. 이 정도는. 칠수는 주머니에서 지폐들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5만 원, 3만 원, 2만 원, 2만 원. 총 12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12만 원. 480만 원 모으려면. 칠수는 계산을 해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40일을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해야 한 학기 등록금이 모였어요. 그나마 절반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해도 20일이었습니다. 등록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겨울 어느 오후 하늘이 지하보도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명함이 들려 있었어요. 칠수는 폐지를 정리하다 아들을 반겼습니다. 어서 오너라. 밥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하늘이 칠수 옆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칠수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무슨 일 있나? 하늘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 봤어요. 아르바이트? 공부는 언제 하고? 그게, 아버지, 저 대학 진학 포기하려고요. 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폐지를 묶던 노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군대 먼저 다녀올게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그 다음에 대학 갈게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아버지 혼자 고생하시는 거 저 더 이상 못 봐요. 제가 일해서 돈 벌게요. 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하늘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요. 지금은 제가 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칠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싹? 칠수의 손바닥이 하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하보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주변에 있던 노숙자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은 뺨을 감싸고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맞아본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칠수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박 씨가 황급히 다가와 칠수를 붙잡았습니다. 칠수 씨, 진정하이소. 칠수는 하늘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칠수의 목소리는 신음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박 씨가 칠수의 등을 두드리며 달랬습니다. 칠수 씨, 앉으이소. 일단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휘청거리며 지하보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늘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박 씨가 붙잡았어요. 놔두거라. 지금은 혼자 있게 해주는 게 나아. 하늘은 뺨을 만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비 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칠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디 계신 거야? 그 시간 칠수는 빗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절룩거리는 다리로 종로구 일대를 배회했어요.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차가운 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손을 들다니. 내가 미쳤나? 칠수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발걸음을 옮기다 한 대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교문 옆 게시판에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칠수는 무심코 다가갔습니다. 게시판에는 여러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칠수는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거 좀 읽어줬으면. 그때 우산을 쓴 대학생 한 명이 지나갔어요. 칠수는 용기를 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미안한디. 이거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이 칠수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요? 칠수는 손가락으로 가장 큰 공고문을 가리켰습니다. 대학생이 공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장학금 공고. 매년 수석 합격자 1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생활비 별도 지급. 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액이라고 했습니까? 전액? 네, 여기 보세요. 4년 전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수석인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수석 합격하셨어요? 그럼 신청하시면 되죠. 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어요. 그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주소가 있네요. 청담동. 대학생이 주소를 읽어주었어요. 칠수는 그 주소를 머릿속에 되뇌었습니다. 청담동. 한국대학교 재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칠수는 대학생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빗속을 걸어가며 주소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청담동. 내일 꼭 가봐야 한다. 내일 꼭.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칠수는 지하보도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박스집 앞에 앉은 순간 하늘이 깨어나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하늘이 담요를 가져와 칠수의 어깨에 둘러줬어요. 칠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버지가 꼭 대학 갈 수 있게 해줄 테니께. 믿어라. 하늘은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칠수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내일 그 재단에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오전 칠수는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칠수는 숨이 막혔어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달리고 명품 브랜드 간판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칠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대학생이 알려준 주소를 박 씨가 적어준 종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칠수는 거리를 한참 걷다가 유리로 뒤덮인 높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한국대학교 재단이라는 금색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고급 세단들이 현관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칠수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건물 입구에 다가갔어요. 그러자 정장을 입은 경비원이 재빠르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비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칠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재단 이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예약은 안 했는디요. 급한 일이 있어서. 경비원이 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때 묻은 작업복, 낡은 운동화, 거친 손. 경비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좀,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이소. 우리 아들이 한국대 수석 합격했는데. 칠수가 가슴에서 비닐에 싼 합격 통지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입학처에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여긴 안 됩니다. 아니, 장학금 받으러 온 기라에. 제발, 안 된다니까요. 계속 이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어요. 칠수는 할 수 없이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는데. 칠수는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전 11시,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도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다. 넓고 화려한 로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칠수는 주눅이 들어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칠수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순간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직원은 코를 찡긋하며 물었어요. 칠수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저, 이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는디요. 근디 장학금 일로. 여직원이 전화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안 돼요. 경비실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 엘리베이터에서 띵하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고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뒤따라 비서와 수행원 3명이 그녀를 에워쌌어요. 여자의 발걸음은 우아했고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칠수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이사장임을 알았어요. 저 사람이다. 칠수가 여자를 향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 직원이 소리쳤어요. 경비님, 여기요. 복도에서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칠수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이소. 칠수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소란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시선이 칠수에게 닿았습니다. 1초, 2초. 서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김비서, 차 대기시켜. 서윤은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칠수는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들어주이소. 우리 아들이 수석입니다. 조용히 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경비원들이 칠수를 로비 밖으로 끌어냈어요. 현관 앞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고 서윤이 차에 탔어요. 칠수는 경비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놔주이소. 제발.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어요. 칠수는 경비원의 팔을 세게 밀쳤습니다. 경비원이 비틀거리는 사이 칠수는 세단을 향해 뛰었어요. 이사장님, 기다려 주이소. 하지만 세단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칠수는 절룩거리는 다리로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칠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미쳤나 봐. 칠수는 그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세단의 뒷모습만 쫓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늘아, 아버지가 꼭 해낼 테니께. 세단이 모퉁이를 돌아 명품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칠수는 헐떡이며 그 뒤를 쫓았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 차를 놓치면 안 돼. 저녁 무렵 칠수는 청담동 명품 거리 한복판에서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차가 한 명품 매장 앞에 멈춰 섰어요. 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서윤이 내렸습니다. 칠수는 그녀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이제야 잡았다. 서윤의 수행원들이 재빠르게 칠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서가 칠수를 밀쳐냈어요. 비키세요. 이사장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칠수는 밀려났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윤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쿵!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행원 2명이 칠수의 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칠수는 바닥에 매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를 뒤졌어요. 비닐에 싼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주이소. 서윤이 차갑게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비서가 종이를 받아 펼쳐 확인했습니다. 이사장님, 한국대학교 수석 합격 통지서입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수석? 서윤이 종이를 다시 봤어요. 합격자 강하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서윤의 어깨에 떨어졌어요. 칠수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수석으로 붙었습니다. 근디 등록금이 없어서. 칠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칠수의 몸을 훑었어요. 낡고 더러운 작업복, 절룩거리는 오른쪽 다리,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그리고 그 얼굴. 서윤의 눈동자가 확대됐습니다. 숨이 한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칠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그 남자, 사고를 당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아기를 두고 떠나던 그날 밤. 설마.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칠수도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칠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서윤. 칠수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비서.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네, 이사장님. 저 사람 당장 치워. 네. 수행원들이 칠수를 강제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칠수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잠깐만 들어주이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퍼붓듯 쏟아졌어요. 칠수의 옷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제가 하늘이 아버지입니다. 칠수가 진실을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다. 아들 앞날을 위해서. 이건 숨겨야 해. 칠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늘이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서윤이 합격 통지서를 내려다봤어요. 빗물이 종이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칠수에게 돌아왔어요. 배운 것 없는 놈들은 이래서 안 돼.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오른발을 들어 올렸어요. 날카로운 하이힐 굽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찍었어요.
칠수가 내민 합격 통지서 위로, 칠수의 손등 위로, 우지직, 손가락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칠수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으윽. 서윤은 구두굽으로 종이와 손을 더 세게 짓밟았습니다. 종이가 진흙탕 빗물 속에서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합격이라는 글자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칠수의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거지가 감히 어디로 와서 설쳐? 서윤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서윤의 수행원들이 제지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주어 밟았어요. 칠수의 두 번째 손가락이 비틀렸습니다. 뚝! 작은 소리가 났지만 칠수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합격 통지서는 이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구두를 떼어냈어요. 칠수의 손등에는 선명한 구두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칠수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따위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고는 한 번뿐이야. 서윤이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어요.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어요. 빗물을 튕기며 멀어져 갔습니다. 칠수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무릎을 꿇은 채 망가진 손으로 진흙탕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하늘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칠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한국대학이라고 적힌 조각, 수석이라고 적힌 조각, 강하늘이라는 이름이 적힌 조각,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칠수를 피해 걸어갔어요.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폭우는 계속 쏟아졌고 칠수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칠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절룩거리는 다리로 한 걸음 걸었어요. 찢어진 합격 통지서 조각들을 품에 안고 빗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 넘은 시간 지하보도에 절룩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수였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스집 앞에 주저앉은 칠수는 가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냈어요. 하늘에게 먹일 저녁이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줘야지. 칠수는 휴대용 버너에 물을 올렸어요.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어오른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어요. 물병을 잡으려다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철퍼덕.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 칠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물병을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물을 부었어요. 버너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발 좀.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불을 붙였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칠수는 망가진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등에는 선명한 구두 자국이 멍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검지와 중지는 이상한 각도로 굽어 있었어요. 하늘이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그때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늘의 목소리에 칠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손을 등 뒤로 숨겼어요. 일어났나? 자야지 늦었는데. 하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칠수의 젖은 옷을 봤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하늘이 다가오자 칠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 좀 맞았어.
괜찮다. 하늘의 눈이 칠수의 손에 머물렀어요. 등 뒤로 숨긴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왜 그래요? 하늘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주변에서 자던 노숙자들이 깨어났어요. 하늘이 칠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아니다, 괜찮아. 자거라. 칠수가 손을 빼려 했지만 하늘이 더 세게 붙잡았어요. 강제로 끌어당겨 손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어오른 손등, 비틀린 손가락, 그리고 선명한 구두 자국.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넘어져서 좀 다쳤다.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예요? 이게 하늘이 아버지의 작업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칠수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늘의 손에 비닐봉지가 쥐어졌습니다. 봉지 안에는 젖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늘은 봉지를 열어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대학교 수석 합격자 강하늘. 조각들을 맞춰보니 자신의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찍힌 선명한 구두 자국. 칠수의 손등에 찍힌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구두로 밟았다는 거야?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칠수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것은 고급 명함이었습니다. 하늘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한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민서윤. 금색 글씨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갔다 오신 거예요? 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 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 씨가 잠에서 깨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요? 박 씨가 칠수의 손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뭔 꼴이요? 박 씨는 자신의 박스집으로 가서 약 상자를 가져왔어요. 낡은 붕대와 소독약이었습니다. 일단 손부터 싸매야겠어. 박 씨가 칠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소독하기 시작했어요. 칠수는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았습니다. 하늘은 명함을 꼭 쥐고 서 있었어요. 제가 가겠어요. 당장 그 재단에 가겠어요. 칠수가 화들짝 놀라 하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가면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죠. 그러면 내 대학이 어떻게 되는데? 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한테서 장학금 따위 받고 싶지 않아요. 하늘아. 칠수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박 씨가 칠수를 붙잡았습니다. 하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보도를 빠져나갔어요. 하늘아, 돌아와. 칠수의 외침이 지하보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뒷모습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칠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박 씨가 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칠수 씨, 진정하이소. 하늘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는 칠수의 손을 계속 싸매 주었어요. 그 여자가 하늘이 엄마라는 걸 알게 되면 칠수는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칠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스집 앞에 앉아 입구만 바라봤어요. 하늘아, 제발 무슨 일 없기를.
박 씨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맛이 있어. 기운 좀 차리고. 고맙습니다. 칠수는 떨리는 손으로 캔을 받았어요. 박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칠수 씨, 하늘이는 강한 아이제. 걱정 말고 기다리이소. 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붕대로 감긴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손등의 구두 자국은 붕대 너머로도 욱신거렸어요. 오전 9시 하늘은 청담동 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밤새 걸어온 길이었어요. 손에는 명함과 찢어진 합격 통지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이 안에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 정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칠수가 쫓겨났던 그곳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직원이 하늘의 차림새를 살폈어요. 낡은 교복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예약은 하셨어요? 하늘은 가방에서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합격 통지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어젯밤 찢어진 것이 아닌 집에 보관해둔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합격자 강하늘입니다. 장학금 건으로 왔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 수석 합격자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여비서가 내려왔어요. 강하늘 학생이신가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앞장섰고 하늘이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고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비서가 이사장실 문을 노크했어요. 이사장님, 강하늘 학생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와. 차갑고 세련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고 화려한 이사장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청담동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서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얼굴, 칠수를 닮았어. 하지만 서윤은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앉아요. 서윤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서윤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적이 정말 훌륭하네요. 전 과목 만점이라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덮고 하늘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드리겠어요. 4년 내내요. 거기에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도 지원하고요. 후한 제안이네요. 당신 같은 인재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죠.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어제 여기 온 사람 기억하세요? 서윤의 미소가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글쎄요. 사람이 워낙 많이 오가서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다리를 절었고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서윤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네요. 하늘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찢어진 합격 통지서를 꺼내 서윤의 책상 위에 던졌어요. 종이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구두 자국.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게 뭔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합격 통지서예요.
어제 누군가 이걸 밟았죠. 그 사람의 손까지 짓밟으면서요. 하늘이 한 걸음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찢어진 종이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제 아버지예요. 이름은 강칠수. 그 순간 서윤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하늘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름을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이 책상에 손을 짚고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금 반응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난 정말. 하늘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주민등록 등본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 짐을 뒤졌어요. 아버지는 글을 못 읽으셔서 중요한 서류들을 그냥 박스에 넣어두셨더라고요. 하늘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강칠수, 배우자 민서윤. 혼인신고일 2004년 3월 15일.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하늘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였어요. 강하늘, 2005년 1월 3일생. 부강칠수 모 민서윤. 서윤이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이 제 친어머니라는 거죠. 하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비서를 받습니다. 김 비서 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네, 이사장님. 비서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서윤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 등을 돌렸습니다. 언제 알았어? 아까요. 제가 아버지 이름을 말했을 때 당신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하늘이 서류들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근데 출생신고 2주 후에 파양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파양이요. 친부모가 친자식을 파양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당신은 이혼 신고를 했죠. 저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버린 갓난아기의 아버지가 어제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아버지의 손등을 밟았죠. 서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하늘이 비웃었습니다. 갓난아기인 저를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아기의 아버지를 구둣발로 밟고. 그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날 일인가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 나는 겨우 24살이었고 갓난아기를 키울 돈도 없었어. 그래서 버렸다는 거죠. 편한 삶을 위해서. 하늘이 서윤의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고급 가구, 비싼 그림, 명품 가방.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이렇게 호화롭게 사시면서 아버지와 저는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요. 서윤이 책상을 짚고 섰습니다. 나도 고생했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고생이요? 하늘이 다가가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폐지를 주우셨어요. 손이 얼어터지고 다리가 아파도 매일 밤 거리를 걸으셨어요. 저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려고요. 하늘아, 아버지는 글도 못 읽으세요. 근데 헌책방에서 참고서를 주워와서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 보는 게 행복하다고 하시면서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당신은 손등을 짓밟았죠? 서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당신이 밟은 건 종이가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절 키우신 아버지의 존엄이었어요. 서윤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장학금 증서를 꺼내 하늘 앞에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거라도 받아줘. 4년 전액 생활비까지 다 줄게. 제발. 하늘은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봤어요. 한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장학금. 4년 전액 지원. 수혜자 강하늘.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받으면 아버지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었어요. 서윤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 그럼 너도 내 아버지도 편해질 수 있어. 하늘은 증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증서를 양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종이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또 찢었어요. 지지직. 네 조각이 됐습니다. 서윤이 놀라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하늘은 찢어진 증서 조각을 서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머리 위로 흩날렸어요. 당신한테서 받는 돈 따위 필요 없어요. 하늘아, 제발. 내 인생을 생각해봐.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 도움 없이요. 하늘이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서윤을 돌아봤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당신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테니까. 하늘아, 그때 온 세상이 알게 해줄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밖으로 나갔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사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찢어진 장학금 증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젊은 칠수와 서윤이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2021년 봄 하늘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는 여전했어요. 복지관 김 선생의 도움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인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강 첫날 하늘은 캠퍼스를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린다. 하늘은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오전에는 도서관 사서 보조, 점심에는 학생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 하루에 4시간씩 자며 공부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칠수도 계속 일을 했어요. 새벽 청소, 전단지 돌리기, 폐지 줍기. 하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모아 하늘의 통장에 넣어줬어요. 아버지, 이 돈 아버지가 쓰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로 충분해요. 아니다. 내가 굶으면 안 되지. 밥은 잘 먹어야 공부도 되는 기여. 하늘은 아버지의 고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첫 학기 전 과목 어를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하늘에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강하늘 학생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재단 회계팀에서 일하는 이 과장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스터디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학생의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한테 장학금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죠? 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회계팀에서 일하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사장이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어요.
하늘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과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단에서 매년 장학금으로 수억 원을 책정하는데 실제로는 절반도 학생들한테 안 가요. 나머지는 이사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죠. 그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증거가 부족해서 고발을 못하고 있어요. 이사장이 워낙 권력이 있어서. 이 과장이 하늘을 똑바로 봤습니다. 학생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학생 신분이라면 재단 내부를 조사하기 쉬울 거예요.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하늘의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학생회 활동을 하며 재단 사무실을 드나들었어요. 장학금 서류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회계 자료에 접근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더욱 모범적인 학생으로 활동했어요. 밤에는 이 과장과 만나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입학 청탁 명단, 장학금 횡령 증거, 재단 자산 빼돌린 내역, USB에 하나하나 저장했어요. 3학년이 됐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했어요. 전 학기 수석을 유지하며 성적 장학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점점 늘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 하늘이 지하보도에 칠수를 찾아갔습니다. 칠수는 한 달째 폐지를 주우다 허리를 다쳐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병원 가셔야죠. 돈이 아까워서 말이요. 며칠 쉬면 나을 거요. 하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4학년 봄이 왔습니다. 하늘은 대기업 5곳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회사를 선택했어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하늘은 이 과장을 만났습니다. 4년 동안 모은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제 충분해요. 이 정도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 씨. 당신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늘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졸업식 날. 그날 모든 걸 끝내겠어. 칠수는 4년 동안 하늘의 졸업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모습을 보는 게 꿈이었어요. 박 씨의 도움으로 중고 양복 한 벌을 구했습니다. 졸업식 전날 밤 칠수는 양복을 꺼내 정성껏 다렸어요. 내일은 우리 하늘이 대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이 되는 날이지. 박 씨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칠수 씨 정말 장합니다. 혼자서 아들 대학을 마치게 도왔잖소. 아니요. 하늘이가 장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칠수는 4년 전 서윤에게 밟혔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조금 굽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늘이가 당당하게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충분하지. 2025년 이른 봄날 한국대학교 졸업식장이었습니다. 캠퍼스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대강당 안은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어요. 단상에는 총장과 교수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객석 중간쯤 칠수가 앉아 있었어요. 중고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았어요. 옆자리에는 박 씨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칠수 씨, 하늘이 정말 대단하제. 4년 동안 혼자 힘으로 다 해냈잖소. 그려. 내 아들 너무 자랑스러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수석 졸업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경영학과 강하늘 학생, 나오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단상 옆문에서 하늘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졸업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모습이었어요. 4년 전보다 한층 성숙하고 당당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은 단상으로 올라가 총장 앞에 섰어요. 축하합니다. 강하늘 학생. 4년 내내 전액 장학생이셨고 대기업 5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죠. 총장이 졸업장을 건넸습니다. 하늘은 두 손으로 졸업장을 받았어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하늘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졸업생 대표 소감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강하늘입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 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강칠수님, 이 자리로 나와주세요.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칠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 씨가 등을 떠밀었어요. 어서 가이소. 칠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늘이 내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강당의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학사모를 벗었어요. 그리고 칠수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씌워줬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오늘은 아버지도 졸업하신 거예요. 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늘이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4년 전 제 아버지는 이 대학의 재단 이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 등록금을 빌리기 위해서였죠.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단상의 총장과 교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장은 무릎 꿇고 빌던 제 아버지의 손을 구두로 짓밟았습니다. 강당 뒤편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서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하늘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합격 통지서와 함께요. 배운 것 없는 놈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요.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를 낳고 버린 친어머니였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저를 파양하고 버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과 아들을 알아보고도 짓밟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4년 후 당당히 성공해서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하늘이 USB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이 재단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장학금 횡령, 입학 청탁, 회계 부정의 증거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객석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일어섰어요. 오늘 아침 이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 재단 이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도망가듯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2명의 검찰 수사관이 들어왔어요. 민서윤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늘이 단상에서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4년 전 말했죠. 두고 보라고요. 제가 당신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이 알게 만들어주겠다고요. 칠수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늘아, 이제 됐다. 그만하거라.
하늘이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는 여기까지만 해라. 그 이상은 내 마음만 더러워질 뿐이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겼다. 당당하게. 그걸로 충분하제.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상의 부자를 돌아봤어요. 칠수와 하늘은 나란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버린 것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민서윤, 장학금 횡령 35억 원, 입학비리 등으로 징역 7년 선고, 전 재산 몰수 및 추징금 50억 원, 재단 이사장직 영구 박탈. 같은 날 하늘은 국내 최대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준 전세자금으로 노량진의 깨끗한 투룸 아파트를 얻었어요. 칠수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방, 깨끗한 침대, 냉장고 가득한 음식. 더 이상 서울역 지하보도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칠수는 부엌에 앉아 울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전기밥솥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 냉장고에 가득한 반찬들. 하늘아, 이게 꿈이 아니제?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우리 집이에요. 하늘이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칠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칠수와 하늘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아버지, 다음 달부터 대학원 가려고요. 대학원? 또 공부를 하겠다고? 네. 회사에서 지원해준대요. MBA 과정이요. 칠수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대단하제. 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강 둔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고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박 씨가 근처 벤치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칠수가 일어나 박 씨에게 다가갔어요. 박 씨, 여기서 뭐하고 있소? 산책 나왔제. 칠수 씨, 정말 축하해요. 하늘이가 정말 장했어. 고맙습니다. 박 씨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의 고생 끝에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사람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배움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사랑으로 키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칠수와 하늘 부자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